한여름 무더위 앞에는 장사가 없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 이때면 사람들은 보양식을 먹어 더위를 이겨내는 복다림을 한다. 그렇다면 여름철의 대표 복다림 음식은 무엇일까? 여름철은 아무래도 이제 뭐 삼계탕이 제일 많이 떠오르죠. 시원한 콩국수나 냉면 같은 거 많이. maybe 냉면? 삼계탕, 뭐지? 뱀탕? 원기 해보면 삼계탕. 삼계탕. 삼계탕을 즐겨 먹는 편이에요. 삼계탕. 이름대로 삼과 닭을 끓여 만든 탕을 말한다. 닭과 인삼은 모두 뜨거운 성질, 열을 열로 다스리는 음식인 셈이다. 이 여름 원기 충전 확실하게 해줄 최고의 닭과 인삼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 기운찬 땅을 찾는 여행을 시작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닭을 구매할 때 까다롭지 않다. 아마 대부분은 가까운 대형마트나 정육점에서 깨끗하게 손질된 닭고기를 구입할 것이다. 모두 똑같아 보이는 닭고기들. 이보다 좀 더 특별한 닭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신명나는 놀이판이 벌어지는 곳. 흥과 멋이 살아있는 고장 안성이다. 안성은 예로부터 산수가 온화해 자연재해가 없고 각종 문산이 풍부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졌다. 그 좋은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양계 농장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안성시 삼중면에 자리 잡은 한 농장. 수백 마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길러진다.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 사이를 느긋하게 오가는 닭들. 지난날 집에서 기르던 토종닭이 떠오르는 풍경이다. 하지만 공장형 축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늘날엔 낯설게 되어버린 모습이기도 하다. 분명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방목형 농장을 왜 고집하는 걸까? 그게 이제 옛날 시골에서 진짜 최고급 보양식인데 사육 방법이라든지 무슨 품종이라든지 변화되면서 옛날에 그 여름 보양식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그 소멸돼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최고급 보양 음식을 내가라도 좀 그 맥을 이어서 국민들의 이제 건강한 식단도 내도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갓 부화한 병아리부터 차례로 같은 원령의 닭들이 함께 자라게 되는데 넓은 사육장에서 성장 단계별로 맞춤 관리를 할 수 있어 조류 독감에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최상의 품질을 위해 좁은 닭장이나 자동화 급식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보다 닭의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원령에 따라 분리된 사육장이 모두 4곳. 닭의 성장에 맞춰 적당한 환경으로 조성된 사육장으로 옮겨가며 기른다. 이 농장의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양계농가 특유의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인데 그 비밀은 닭의 사료에서 찾을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기성사료 대신 여러 한약재와 황토를 배합해 직접 만든 사료를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키운 닭을 고집하는 한 식당. 다른 닭에 비해 조금 비싸지만 보양식에 쓸 것이니 기꺼이 값을 치른다. 오늘 이제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백숙하고 한방 백숙, 그다음 닭볶음탕.
여름엔 겉으로는 땀과 열이 나지만 몸 안은 오히려 차가워지고 기운이 떨어진다. 더운 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어 보양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육수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황기, 당기, 둥글레, 청궁, 그다음에 상황버섯, 그다음에 이제 오가피, 엄나무. 기운을 돋우어주는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 육수가 짙은 탕약의 색을 띈다. 여기에 한약 먹고 자란 닭을 넣어 끓이니 이것은 그저 한 끼 음식이 아니다. 내 몸을 채우고 여름에 맞설 에너지다. 보통 뭐 한 5년 된 소금이야. 간수가 싹 빠진 소금 요거 조금만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간에 맞게 넣치고. 모든 재료는 한 번에 넣어 끓인다. 완성이 되기 전엔 뚜껑을 열거나 뒤적이지 않는다. 끓이는 시간은 몇 분이나 끓이는 거예요? 요거 딸랑딸랑 하면서 불에 올려놔서 딸랑딸랑 하면서 18분. 18분이면은 딱 알맞게 너무 물르지도 않고 너무 또 들이지도 않고 딱 맞게. 이제 요리를 완성하는 것은 충분한 열기와 시간. 운동량이 많은 방목닭은 삶았을 때 그 특징이 더 분명해지는데 쫄깃하고 단단한 살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 모양을 잘 유지한다. 향긋한 인삼향과 진한 국물의 삼계탕. 역시 복다림 음식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 옛날 방식으로 기른 닭은 어느 부위나 씹히는 맛이 좋다. 육개보다 부드러운 맛은 덜하지만 가슴살이 퍽퍽하지 않아 양념을 많이 하지 않는 요리에도 잘 어울린다. 찹쌀과 맵쌀을 2대1 비율로 섞어 지은 찰밥. 삼계탕에 닭고기를 건져 먹고 남은 육수에 넣고 끓이면 그대로 훌륭한 닭죽이 된다. 다시 분주해지는 주방. 삼계탕이 나왔으니 닭볶음탕도 빠질 수 없다. 한번 삶아가지고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육수를 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하고 간장 조금, 그다음에 여기는 다 조미료가 필요 없어요. 물엿만 조금 넣으면 그게 조미료야.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끓이면서 이제 야채가 감자가 들어가고. 닭 자체에서 우러나는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양념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넣는다. 방목해서 기른 닭은 잡내가 적어 마늘이나 생강조차 넣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한 번 익힌 닭볶음탕은 상에 올려 양념이 잘 배이도록 더 끓이면서 먹는다. 진한 육수의 삼계탕은 특별식이지만 매콤한 국물의 닭볶음탕은 만만하고 친근한 음식이다. 들어가는 재료도 어느 집에나 있는 흔한 것들이지만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다. 닭이라는 한 가지 재료로 완성된 전혀 다른 두 가지 맛. 요리 솜씨가 어땠습니까? 아주 좋아요. 맛있네. 끝내줘요. 건강을 위해 위하여.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자란 방목닭과 공장식 양계 농가에서 살된 육개의 맛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걸까? 애들이 다른 닭하고 섞어서 해놔도 진짜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없는 그런 닭이야. 진짜로. 거짓말이야. 진짜 이런 맛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 작년에 아유, 제일 맛있는 거 들었는데, 오우. 야. 아, 너무 맛있는데 제가 경남 살거든요. 근데 이 닭 먹으려고 경기도까지 왔어요. 안성까지. 아, 치킨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살찌잖아요. 전 다이어트 하는 여잔데 그래가지고 이거 먹는 거 더 선호해요, 저는. 그 닭이 육질이 참 어느 닭보다 덜리고 조금씩 다니 입에 착 착안기는 게 좋아요. 식재료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곳에서는 인삼도 반드시 안성의 것을 쓴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사실 닭이 좋기 때문에 인삼을 안 넣어도 되는데 워낙 이제 우리 안성 인삼이 너무너무 좋아요.
금산 못지않게 진짜 인삼이 엄청 좋아. 그리고 방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큰 안성은 6년근 인삼 재배의 최적지다. 안성의 인삼은 최고의 성숙기인 6년근으로 몸체가 길고 단단하며 지근이 잘 발육된 것이 특징이다. 안성은 천혜적인 조건으로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눈도 많이 오지도 않고 특별한 재해가 없는 아주 타고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질이 전체 황토 땅으로 돼 있어서 인삼 질도 좋고 향도 짙고 그렇지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진 인삼은 사포닌 함량이 많아 각종 질병의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데 그 형태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 인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삼은 우리나라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몸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아 고려 인삼은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인삼포가 이렇게 두둑이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수분이 너무 많아서 과습하면은 병이나 그런 게 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고 적당히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은 생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고랑 부분을 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만은 가운데는 이렇게 비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 고랑을 위해서 양쪽으로 빨리 올라가게끔 그렇게 이제 여기 배치를 한 겁니다. 이 부분. 인삼의 열매 진생베리. 인삼은 주로 뿌리를 먹기 때문에 열매인 진생베리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진생베리는 사포닌 성분이 뿌리보다 2배 이상 많아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단한 매력이 있죠.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인삼의 잎과 열매가 뿌리보다도 훨씬 사포닌이 많다고 합니다. 인삼은 사포닌이 주 유효 성분인데, 근데 그걸 다 뿌리를 상품하기 위해서 따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릴까 하고 생각을 했죠. 그것도 두 가지의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인삼 열매가 너무 쓰다 보니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쓰다는 것과 또 인삼은 반음지 식물이고 6년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인삼 농문 짓는 분들이 농약을 좀 사용하는 게 그것이 문제점이 돼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은 그 사포닌이 많은 인삼 열매를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당절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쓴 법. 진생베리도 쓴맛이 너무 강해 식재료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일청을 만드는 방법대로 진생베리 청을 만들면 쓴맛이 빠진 과육을 건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당절임. 네, 설탕으로 절이는 거죠. 그 발효라기도 하는데, 네, 설탕으로 절이되, 요즘 그 설탕절임에 당뇨에 대한 위험성이 많아서, 전에는 1대1로 하라 그러면 이제 안전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 성분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0.5 내지 0.8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수시로 부패하지 않게끔 잘 젖이는 게 요령이고요. 몇몇 사람만 사용하는 것인데요. 소금을 살짝, 거기 비율을 살짝 넣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데 최고의 영양이거든요. 설탕도 부패를 막지만 설탕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니까 소금하고 섞어서 적당히. 그게 이제 경험상 노하우입니다. 얼마큼 섞느냐가. 설탕을 섞어 잘 숙성시킨 진생베리는 그대로 천연 영양제처럼 먹을 수도 있지만 밥을 지을 때 넣거나 부침개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절인 진생베리를 익히는 과정에서 맛은 더욱 순해지고 다른 식재료와 어울려 색다른 맛을 낸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진생베리와 문어 숙회를 최고의 궁합으로 치는데 살짝 데친 문어의 쫄깃함과 절인 진생베리의 상큼한 맛이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문어의 타우린에 진생베리의 사포닌 성분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천연 강장제라 할 수 있겠다. 귀한 진생베리와 싱싱한 문어로 만든 발효인삼 문어 숙회. 반가운 손님상에 어울릴 만한 고급 음식이다.
진생베리는 설탕에 절여 쓰지만 이보다 더 소중하게 저장해두고 먹는 것이 있다. 가을에 배를 사서 설탕에 숙성시킨 다음 그렇게 만든 배청으로 다시 인삼을 숙성시킨다. 잘 키운 6년근 인삼을 자극적인 설탕에 직접적으로 절이지 않는 것이다. 배청의 자연적인 단맛이 더해져 그 풍미가 더욱 좋아진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드시면 이 발효를 시키면 인삼의 쓴맛은 없어지고요. 달콤하니 부드럽고 먹기가 편해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기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바로 드실 수가 있고요. 요리해서 먹을 적에는 이렇게 파나 미나리를 이렇게 돌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색감을 살려서. 파나 미나리를 데쳐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감아 먹는 것을 강회라 하는데 인삼을 넣으면 인삼 강회가 된다. 오이를 넓은 면으로 얇게 썰어 색색의 채소와 절인 인삼을 넣어 싸면 보기도 좋고 음식 궁합도 잘 맞는다. 요거 하나, 빨간색 피망 하나, 초록색 피망 하나, 노란색 피망 하나. 열내는 식품과 또 냉한 오이를 넣고 피망이랑 또 이 색색별로 넣으면 색감도 좋고요. 또 몸에도 좋고요. 먹기에도 좋고요.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를 후추, 마늘, 파, 그리고 진생베리 술로 밑간을 한다. 이렇게 한 30분 정도 재워뒀다가요. 30분 정도 지나서 이제 양념이 고기에 푹 절여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절인 인삼을 밑간한 소고기로 감싸는데 이때 고기가 너무 두껍거나 길이가 짧으면 자칫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다. 굽는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다음 소고기만 익을 정도로 센 불에서 빠르게 튀겨야 먹음직스러운 인삼 소고기 마리가 된다. 인삼 머리는 내두라고 하는데요. 그 내두는 요리할 때나 아니면 인삼을 달여 먹을 적에 꼭 버리고 하셔야 됩니다. 내두를 같이 하면 그 내두가 약간 어지럼증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생인삼의 잔뿌리와 뇌두를 제거한 다음 굵은 부분을 얇고 납작하게 썰어 인삼이 펼쳐지게 모양을 잡는다. 튀김 반죽을 가볍게 입혀 기름에 튀기는데 반죽이 노릇해지면 빨리 건져내야 인삼 향이 살아있는 튀김을 맛볼 수 있다. 김치 겉절이를 하겠습니다. 인삼 편 썰은 거 넣고요. 진생베리 열매 조금 넣고요. 보통의 겉절이를 담을 때와 조리법은 같지만 향이 진한 인삼편과 진생베리 열매를 넣고 진생베리 청으로 단맛을 낸다. 여기 진생베리 발효액도 넣고요. 인삼도 들어가고 진생베리도 들어가서 인삼의 향기도 나고요. 또 발효도 훨씬 더 잘 돼서 김치에 깊은 맛이 나면서 풍미가 더해져서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건강한 안성 인삼이 만든 화려하고 호화로운 밥상. 인삼은 6년을 키워야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진생베리는 4년에 한 번씩, 그것도 고작 일주일 동안만 열린다. 인내와 기다림이 키우는 작물 인삼. 몇 년간 쌓이고 쌓인 땅의 기운이 밥상 가득 퍼진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단정하고 예쁜 인삼 요리. 인삼이 더해지면 모두 약밥이 되고 약술이 된다. 평소에도 많이 해주세요? 술은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술은 자주 먹는데 그 외 음식들은 특별한 날만 해주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네. 네, 그렇습니다. 손님도 오시고 그래서. 인삼 대하고 이쁘요.
약이 되는 음식일수록 넘치지 않게 먹어야 한다. 열기가 넘치면 화가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삼은 특별한 날 여러 사람과 나눠 먹을 때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이다. 저도 감사합니다. 맛이 되게 이제 어떤 맛이 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역시 산초 장아찌 역시도 되게 부드럽고 편하게 그냥 밥 반찬이랑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애들도 충분히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은 맛이 강하면은 잘 이렇게 거부감을 느껴서 잘 안 먹거든요. 이렇게 먹는데 애들도 충분히 먹고 맛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고 친숙한 레시피를 활용해 만든 인삼 요리들. 인삼이 좀 더 부담 없이 식탁에 올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요리를 한다. 음식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 그리듯이요. 제가 자면서도 구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또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한국인의 삼계탕 사랑은 각별하다. 매년 복날이면 어김없이 유명 삼계탕집 담벼락엔 손님들이 긴 줄을 만들고 주부들 장바구니엔 튼실한 닭 한 마리와 인삼 한 뿌리가 빠지지 않는다.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음식이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추억의 특별식이다. 경기도 안성, 그곳에선 우리가 바라는 삼계탕의 진짜 맛을 찾을 수 있다.